내년도 상무님이 보시는 이 물류시장, 국내 물류시장의 어떤 키워드를 꼽으면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언택트 소비에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증가에 따른 물류 효율화, 니즈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헬로티 김진희 국장입니다. 네, 오늘은 코그넥스 코리아의 박민홍 상무님을 모시고 그 스마트 물류 구현을 위한 성공적인 구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그넥스는 스마트 물류 구현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 2021년도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고객의 니즈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코그넥스는 이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스마트 물류 구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코그넥스 코리아의 박민홍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그넥스 코리아에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도 2021년도 코로나 시기였지만 2021년도 코로나 시기였지만 가장 바쁜 분야 중에 물류 분야가 가장 바빴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물류가 가장 핫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매출도 많이 늦었죠? 네. 뭐 지금 코로나 이후로 네.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류 쪽에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것들 하나씩 풀어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뭐 인더스트리 4.0이 나오면서 그 물류도 로지스틱스 4.0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전면에서 어쨌든 스마트 물류 구축을 위해서 로지스틱스 4.0 그리고 이제 변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이제 물류 4.0과 이제 코그넥스의 역할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코그넥스 역시 이제 물류 네. 4.0의 어떤 기계화 그리고 자동화 네.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LOT 그리고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적합한 제조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물류센터에서도 무인화와 공급 사슬의 물류 기능 표준화가 실현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자동화 쪽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리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물류 쪽이 그 3D 영역 중에 하나였잖아요. 뭐 3D면 뭐 기피하는 분야고 위험하고 그런 분야였는데 어쨌든 그 스마트 물류 구축에 대한 고객 니즈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뭐 자동화로 많이 넘어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객 니즈도 이제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다들 이제 물류 업계가 3D 업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업자들의 어떤 편의 그리고 어떤 자동화를 통해서 뭐 피로도를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1년도 아까 이제 서두에 좀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코그넥스 코리아의 한참 물류 쪽 비즈니스가 워낙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이제 뭐 전자상거래라든가 온라인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물류, 택배 이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뭐 자동화에 대한 그리고 이제 ICT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아져서 상당히 바쁘실 텐데 코그넥스의 물류 비즈니스 작년 몇 점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점 그리고 좀 좋았던 점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일단 뭐 점수로 이제 매기자고 하면 5점 만점에 한 4.5점 정도 100점 만점이면 한 95점 정도 주시는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일단 좋았던 부분은 먼저 코그넥스는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폭발적인 증가로 물류 수요가 상당히 이제 많아졌고요. 그 물류 수요에 따라 물류 자동화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고넥스의 어떤 고객이 저희 기술을 많이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어떤 혁신적인 물류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협업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물류 사업부에서도 매출 향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도에도 한 약 150% 정도 150%요? 성장을 했습니다. 네. 10%가 아니고요. 15%가 아니고 15%가 아니라 뭐 이제 150% 성장을 150%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성장입니다. 이게 뭐 물류 시장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고 네, 네. 보여집니다. 네. 뭐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쉬웠던 점은 네. 아무래도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니즈에 있어서 저희가 100% 충족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100% 충족을 못 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에 저희가 고객이 요청했던 어떤 신기술을 올해 이제 제품 또 출시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딥러닝 그리고 HSSM이라는 고속 조정 기능을 가진 제품이 나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고객이 요구하는 솔루션에 맞춤형 어떤 솔루션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50% 성장을 하려면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셨을 테고, 그죠? 네. 그리고 그게 만든 뭐 인력들도 상당히 많이 보강이 돼야 될 텐데, 물류 쪽에 한 인력은 지금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코고넥스 코리아의 물류 전담으로 하고 있는 인력은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네, 20명 정도. 됩니다. 20명이 물론 이제 일부 이제 파트너들과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을 하셨을 테니까 네네. 150% 성장이 일어났다. 네네. 네. 뭐 참고로 네. 5년 전에는 네. 저 혼자 있었습니다. 5년 전에요. 네네. 네. 저 혼자 이 물류 사업부를 네.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딱 5년 만에 인원이 한 20명 정도 네. 어쨌든 늘어났습니다. 네. 그 물류 쪽에 상당히 저도 이제 물류 쪽을 많이 취재를 해봐서 아는데 투자가 상당히 인색했던 분야이기도 해요. 네네. 뭐 TMS, 그러니까 SCM 뭐 솔루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바코드라든가 이런 데이터 캡처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네. 상당히 인색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5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이런 네네. 것들 몸소 체험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5년 전에 이제 어떤 물류 자동화라고 하면 네. 뭐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파트너사 그리고 이제 제조사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많이 없었죠. 네네. 없었는데 어떻게 이제 코로나와 어떤 물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떤 물류 자동화 쪽에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일어나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자동화 기술도 또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자면 전자상거래라든가 뭐 새벽 배송, 뭐 당일 배송 이런 트렌드 물류의 트렌드에 맞게끔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진행을 하려면 그에 맞는 IT나 ICT 물류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선행이 돼야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뭐 작년도에 좀 내세울 만한 좀 대표적인 성과 좀 있었을까요? 뭐 대표적인 성과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50% 정도 매출 신장이 있었고요. 네. 일단 뭐 기존에 없었던 신규 고객 발굴이 저희의 어떤 가장 큰 성장 동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시작할 때는 택배 부분의 자동화가 진행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택배 이후에 어떤 이커머스 쪽도 상당히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다들 아시는 새벽 배송 그리고 이제 당일 배송 뭐 이런 부분들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이제 고객들이 요구하는
니즈에 시장에서 대응을 하려면 기술 역시 네. 계속 고도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맞춰서 기술도 같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지금 방금 이제 고객들 니즈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5년 사이에 이제 상당히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투자도 되게 활발해졌습니다. 그런 고객들의 니즈 변화가 어떻게 니즈 변화가 좀 생겼고, 그런 니즈 변화에 대해서 코그넥스 코리아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고객들의 니즈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바코드 리더기 위주의 어떤 데이터 캡처링, 이미지 캡처링 위주로 이제 고도화 단계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완전한 물류 자동화, 완전한 무인 자동화의 어떤 부분으로 이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물류 처리 단계에 있어서 물류 배송 형태가 예전에는 말 그대로 바코드 리딩이었다고 하면 현재는 물류 어떤 제품의 형태 그리고 어떤 배송물의 크기 이런 부분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이동 간의 파손 유무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취합을 해서 고객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클레임 그리고 최대한의 만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비전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전 카메라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한데 스마트 물류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들이 필요하잖아요. 요새는 단품 단위가 아니고 어떤 솔루션 베이스로 이제 가는데 코그넥스의 대표적인 솔루션들 그동안 이제 150%를 성장하게끔 했던 대표적인 솔루션은 어떤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여타의 이제 경쟁 제품들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으니까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전통적으로 물류 시장은 화물에 대한 트래킹, 화물 추적이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화물을 트래킹하는 데 있어서 코그넥스 장비가 기존 장비 대비 아무래도 이제 인식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이 이제 코그넥스 제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고요. 그 또한 이제 인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는 카메라 방식이기 때문에 인식률이 떨어졌을 때 인식률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떨어졌는지 그 원인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는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기술로는 어떤 인식률이 낮아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현재는 이제 코그넥스는 이미지 베이스 카메라이기 때문에 왜 인식률이 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현장 또는 어떤 제조사와의 어떤 공급에 대한 형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조정을 개선을 하면서 인식률을 올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니까 오배송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배송 중에 어떤 분실, 파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바코드 쪽에서 이제 주력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제 코그넥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딥러닝, 비전 기술에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의 프로그램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고 그 제품들이 이제 물류센터 현장에 지금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어떤 제품 유형이라든지 파손 유무에 대한 어떤 조금 더 고도화된 정밀화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비전 카메라가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좀 비싼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장한 거는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또 없기 때문에 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격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다. 네. 예, 성능이나 이런 기술 이런 네네. 것들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라고 보세요? 가격이 비쌈에도 이제 네. 코모닉스 제품을 이제 찾아주시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물류 시장이 고도화가 되고 있다. 그 고도화가 되려면 거기에 맞는 장비가 그렇죠.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고도화와 이제 고도화된 장비가 이제 같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시는 이유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이 높은 건 아니죠. 그렇죠. 장비보다는 네, 조금 한 이 정도. 조금 예. 이제 어디 보면 기존 음. 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던 어떤 제품들보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네. 높다 하더라도 저희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네. 것 같고요. 그만큼 더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네. 이제 2022년도 올해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이제 세우셨을 텐데 올해 이제 이 스마트 물류 구현을 위해서 이제 코고넥스가 선보이게 될 앞으로 이제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선보이게 될 제품들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제품들이 좀 선보여질까요? 2020년도에 코고넥스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 택배 솔루션, 네. 예를 들면 택배 상하차 그리고 컨베어 벨트 면에 닿는 송장을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화물이 이제 뭐 바닥면에 있는 바코드는 인식 못했는데 이제 바닥면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전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육면 인식. 예, 그래서 화물의 전체 360도 육면을 모두 이제 인식 가능한 육면 터널 솔루션이 출시가 되고요. 그래서 터널 육면 솔루션과 추가로 이제 딥러닝 D900이라는 이제 저희 비전 인사이트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과 적용을 해서 같이 저희가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이제 기존에 없던 제품들인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육면을 인식해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바닥면에 깔리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상하차 할 때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기존 방식에서는 이게 그 바코드가 이제 보이는 면으로 항상 이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올려놨어야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작업자분들이 송장의 위치를 보고 그 위치에 맞게끔 포지셔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위치 상관없이 어떤 화물을 핸들링 하는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무작위로 네, 무작위로 이제 흘려내도 이제 육면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작업자의 어떤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감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인식률이라든가 뭐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어떤 이제 오인식률 부분에 있어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코고넥스가 가지고 있는 비전 기술은 이미지 베이스이며 그 이미지의 피드백을 통해서 오인식률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네, 안 날 수는 없는데 이 오인식률이 났을 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오인식이 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고 그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인식률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인식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품 또한 저희가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엣지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EI라는 모델이 저희가 적용이 돼서 현장에서 인식률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바로 이제 알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작업자가 확인 가능하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이미지로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코그넥스가 이제 물류 시장의 선도 기업이에요.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코그넥스가 보는 물류의 이제 트렌드가 상당히 또 중요할 텐데 내년도 상무님이 보시는 이 물류 시장, 국내 물류 시장의 어떤 키워드를 꼽으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뭐 키워드를 전망한다고 하면 1, 2년 네. 동안 이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이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그렇죠. 저희가 이제 또 오미크론이라는 부분 그렇죠. 때문에 또 계속 연장해서 저희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뭐 안정세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언택트 소비에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 증가에 따른 물류 효율화 니즈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 물류 자동화에 있어서 더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딥러닝에 대한 추가 수요로 인해 물류 솔루션도 고도화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고도화. 예. 물류 고도화. 예. 지금 제가 이제 그 2022년도를 이제 바라보는 그 코그넥스의 전망도 여쭤봤는데 이제 2022년도 이제 코그넥스의 물류 사업 물론 이제 올해처럼 그만큼의 성장도 이제 예측을 하고 계실 테고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보는 입장에서 이제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그넥스 코리아의 2022년도 물류 사업 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뭐 코그넥스 2022년 올해 물류 사업부 조직을 더욱 더 세분화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물류 시장이 이제 성숙하다 보니까 이 성숙하고 있는 물류 시장의 어떤 버티컬 마켓 자체도 더 세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분화되는 버티컬 마켓에 맞춰 가지고 저희 이제 코그넥스 물류 사업부도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된 어떤 이제 조직으로 운영을 하려고.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세분화가 됩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으로 이제 택배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리테일.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었던 그 ABH라고 그 공항 수화물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 수화물 쪽도 저희가 이제 추가로 저희가 인력 채용을 해서 그쪽 시장을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더 세부 디테일하게 이제 저희가 좀 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좀 이제 물류 시장에 이제 저희 코그넥스 제품을 이제 소개를 하고 홍보를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잡으신 올해의 성장 목표 물류 사업의 성장 목표는 작년에 150% 했으니까 네네네. 올해는 어느 정도? 뭐 올해도 전년 대비 전년에 이제 성장한 만큼 성장한 만큼 한 번 더. 한 번 더. 네네네. 150%. 네, 한 번 더 150%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들이 이제 왜 스마트 물류 구현을 위해서는 코그넥스를 선택해야 되는지 물론 앞서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요약해서 한번 강조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코그넥스는 글로벌 선두주자입니다. 글로벌 선두주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코그넥스는 고객들과의 끊임없이 기술 협의를 하고 고객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는 이제 유능한 뭐 영업분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매년 그 저희 이제 R&D에서 17% 이상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 어떤 이제 고도화를 네. 하기 위한 이제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들은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코그넥스를 선택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그넥스 코리아의 강민홍 상무님을 모시고 2022년도 코그넥스의 스마트 물류 구현을 위한 방법들 제시하는 제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뭐 5년밖에 안 됐지만 스마트 물류 구현을 위한 시장에 뛰어든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뭐 작년에 한 150% 성장했고 올해도 150% 이상의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그넥스가 스마트 물류 구현을 위한 표준을 뭐 제시를 한다. 네, 뭐 이렇게까지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게 뭐 고객분들이 제시해주는 표준을 네. 저희가 이제 맞춰드리는 거지 이제 저희가 표준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역할입니다. 네, 뭐 대한민국 뭐 여태까지 이제 물류가 좀 약간 변방에 있었던 산업이긴 맞습니다. 물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스타트업들의 이제 물류 쪽으로 이제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과거에 전통적인 물류가 투자가 좀 덜했다면 이런 앞에 스타트업들이나 새로 생겨나는 기업들이 투자가 또 많아지고 스마트 물류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면서 이제 덩달아 이렇게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어떤 변방이었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뭐 대한민국의 어떤 물류 시장이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급성장하는 가운데에서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어떤 이제 물류의 어떤 물류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어떤 이제 중소기업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코그넥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벤처기업들이 물류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도 뭐 제품 지원을 해드려서 어떤 물류 자동화에 대한 어떤 표준화를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저희도 뒤에서 열심히 지원하려고 지금 올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역시 계속 이제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물류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헬로티가 준비한 스마트 물류 구현을 위한 코그넥스의 물류 사업 전략을 코그넥스 코리아의 강민홍 상무님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